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유효성 검사랑 조회 속성. 우리가 앞에서 배운 테이블의 연장선이고요. 테이블 설정에서 우리가 얘네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설정한 필드에 해당하는 어떤 값의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배운 우리 도메인이라고 하는 어떤 필드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의 범위, 요걸 제한할 때 쓰고요. 조회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다른 테이블에 있는 값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선택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내가 목록을 미리 추가를 해놓고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서 입력의 오탈자를 줄일 수 있도록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조회 속성입니다. 하나씩 다 볼 거고 얘네들은 필기에도 자주 출제되고요. 실기에도 그냥 100% 출제되는 애니까 내가 같이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효성 검사 규칙은요. 특정 필드에 입력할 데이터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제 대학교다. 학년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10학년이라는 거 있을 수 없지. 이런 걸 제한한다든지 할 때 쓰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연산자는 산술, 비교, 논리, 특수연산자 모두 사용 가능해요.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애들은 이제 비교 연산자하고 논리 연산자, 그다음에 특수 연산자 이렇게 되고 얘네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요렇게 부등호가 양쪽으로 돼 있는 거는 뭘까요? 부정의 부등호예요. 얘를 다른 말로 우리 낫이라고도 해요. 논리연산자의 낫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비교연산자인데 0이 아닌 이런 의미고 0 이상인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고요. 간혹 가다가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보다 큰과 얘는 이상이잖아요. 얘는 크다고. 보통은 초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0이 포함되지 않아요. 는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1, 2, 3, 4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비교연산자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비교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값을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크냐 작냐 뭐 이런 것들 요거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화 연산자하고 엔드 연산자가 나와요. 얘네는 이제 논리 연산자에 해당하고 얘가 A라고 하는 조건이 되고 얘가 B라고 하는 조건이 되는데 엑셀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인수 순서가 엑셀에서는 가로 열고 두 개 썼죠. 근데 여기 액세스에서는 앞뒤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화라고 하는 거는 0이거나 100을 초과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0 다 되고요. 100 초과하는 애들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부터 99까지는 안 되겠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 그 다음에 AND는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등호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우리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에서부터 4까지 우리가 구간을 표현할 때는 AND 함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날짜 표현인데요. 날짜 표현할 때는 꼭 하이픈을 이렇게 날짜, 년, 월, 일을 구분을 할 때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럼 자동으로 앞뒤에 샵이 붙어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얘네가 자동으로 날짜를 인식 못할 경우에는 샵을 강제로 먹여주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요. 얘를 내가 만약에 조건을 입력을 해가지고 샵이 안 붙는다 그러면 이 필드는 형식이 날짜, 시간 형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만든 거지. 그래서 날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샵이 부스트나 우리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진 않는다. 자, like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에서 equal과 같아요.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 에스터리스크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t로 시작하고 뒤에 글자 수에 제한이 없이 어떤 단어로 친다 그러면은 TOP도 될 것 같고요. 뭐 to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또 더 긴 게 뭐가 있을까? tomorrow 뭐 이런 거 스펠링 모르는데 맞냐? 아무튼 뭐 이런 거를 우리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물음표를 쓰게 되면 글자 수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얘는 글자 수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가 들어가니까 총 5글자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에 in 1, 2, 3이라고 하는데 1, 2, 3 안에 그런 의미잖아요. 결국은 1 또는 2 또는 3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1, 5와 2, 5와 3 이렇게 한 것과 같아요. 이거 하나 그냥 참고로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걔네들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라는 의미로 in이고요. 결국은 1 또는 2 또는 3이니까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우함수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between이 이제 자주 출제되는 애예요. 얘들 이제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이 얘는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0 and 100 이렇게 하게 되면 0에서부터 100과 요 사이에 값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AND 함수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0부터니까 그죠? 0 이상 AND 100까지니까 100 이하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다음에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 보면은 유효성 검사 규칙에 어긋나는 값을 입력할 때 나타내는 오류 메시지, 즉 내가 지정한 값 외의 값을 넣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오류를 표현하게 됩니다. 옆에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 규칙에 이렇게 주고 검사 텍스트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유효성 확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표시하게 되는 거죠. 자, 필수라고 하는 거는 해당 필드의 데이터를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비워두면 안 되는 거죠. 넣을 값이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빈 문자열 허용은 눌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뭐 길이가 0인 문자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눌. 그래서 두 개 필수와 빈 문자열 허용은 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라고 하는 거는 널이 안 되는 거고 빈 문자열 허용은 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예제가 있어요. 필드에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유효성 검사 규칙 이렇게 쓰고요. 자, 예제가 있어요. 비투윈 2017년 1월 1일. 선생님 앞에서는 우리 하이픈으로 하라면서요. 우리 엑셀에서 배웠다시피 하이픈과 슬롯이 둘 다 연원리를 구분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소스 중에 보니까 날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거래일이 있죠. 지금 여기에 보니까요, 2011년 값들이 쭉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첫 번째 테이블 만들기 앞에서 쓰던 파일입니다. 여기에다가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거래일로 넣을게요. 거래일로 넣는데 여기에다 뭘 넣을 거냐면은 2011년만 넣을 수 있도록.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거래일 이렇게 가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날짜 시간으로 변경을 해주고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 자, 저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 날짜 시간으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다행히 하이폰을 우리가 문자에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쟤네가 정상적으로 날짜 시간이 됐어요.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우리가 작성을 해볼게요. 점점점 누르면 이렇게 마법사가 나와서 함수나 뭐 상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쓰지 않고 여기다 좀 전에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011년이었잖아요. 그래서 2010년이었냐? 10년 1월 1일부터 and 언제까지요? 2010년 12월 31일까지. 선생님 샵을 안 넣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죠. 엔터 누르면 자동으로 얘가 날짜라면 입력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거래일이 좀 전에 우리가 텍스트로 돼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 돼 있는 상태라면은 얘가 샵이 붙지 않아요. 그럼 이 조건은 먹지 않습니다.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는 야 2010년만 넣어.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신에 얘네는 문자기 때문에 따옴표로 묶어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닫기 눌러주고 얘 눌러주고 얘 눌러주고요. 다 닫아줄게요. 그냥 2011년이네. 자, 죄송합니다. 우리 2011년으로 바꿔줄게요. 요 하나씩만 바꿔주면 되겠죠? 기억력이 이래서야. 자, 이렇게 해주고 다시 닫겠습니다. 자, 뭐 오류가 나오는데 그냥 무조건 얘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날짜를 한번 넣어볼게요. 2020년 한번 넣어볼게요. 10월 10일 딱 누르니까 야 2010년도만 넣어 이렇게 나오죠. 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2011년 뭐 12월 11일 뭐 이렇게 해서 값을 넣으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 형태가 우리 유효성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거래처가 인덱스 기본키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빈 값을 넣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 이럴 때는 이렇게 뭐 오류가 계속 나요. 그럴 땐 ESC를 눌러서 입력 취소하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한번 볼까 봐요. 여기에 보니까 거래량이 있는데 단가도 있고 뭘 가지고 해볼까? 여기 있는 거래량을 우리 제한을 한번 해볼게요. 자, 거래량을 지금 보니까요. 1에서부터 500까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between이라고 하는 함수 있죠. 우리 거래량에다가 betwe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볼게요. between 어때요? 0 and 1000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0에서부터 1000까지 값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눌러서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거래량을 하나만 바꿔볼게요. 여기다 2000을 넣으면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900을 넣으면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기에 보면은 담당자가 쭉 나오는데요. 담당자에 대한 제안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것만 있으니까 여기에 최우수, 우수쭉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우수로 끝나는 애들, 요것만 넣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하려면은 여기에 나오는 글자 수를 제한해야 되는 등등의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고, 얘네는 나중에 실기에서 배우세요. 지금은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 수준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비고 이렇게 하고요. 유효성 검사 여기에 보니까 이미 인 해가지고 넣어놨네요. 이렇게 작업해도 됩니다. 자, 우수 또는 최우수만 넣어라 쌍. 이렇게 또 예쁘게 또 써놨네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는 요거랑 똑같은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수 또는 최우수. 이렇게 작업해 주셔도 됩니다. 원래 여기에 지금 그 따옴표가 없는데 원칙상 이제 문자열에는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략 가능하지만 자, 이렇게 해주시고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우수, 최우수만 넣을 수 있죠.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데? 그죠? 이게 바로 조회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조회 탭에 가보시면 행원본에 보면은 값 목록 해가지고 우수, 최우수를 목록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다른 걸 하나 넣어볼게요. 개똥이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닫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하나가 더 나오죠. 얘가 조회 속성인 거예요. 아셨죠? 자, 보는 김에 같이 봤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유효성 검사 규칙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을 경우에 입력 데이터를 3만이에요. 3만 입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옳은 것을 그랬어요. 자, 기본값이 2500이고 소수자리수 자동이고요. 비트위는 어디예요? 2000부터 3만까지니까 제한 조건에 맞죠? 여기에 3만까지잖아.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입력되는 게 맞습니다. 잘못 설정되어 있다? 아니죠. 어긋나지 않아요. 그죠? 얘네 뭐 나머지는 됐고. 다음 이 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과 검사 텍스트 설정을 이렇게 했다. 자, 유효성 확인입니다. 했고요. A로 시작하고요. 뒤에 물음표가 있으니까 얘는 글자 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A로 시작하는 총 5글자이면 되는 겁니다. 옳은 것이에요. 입력되는 값은 A로 시작하면서 5자 이내여야 한다 그랬는데 아니라 5자 이내가 아니라 5자여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입력됐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뜹니다. 오류가 났을 때 얘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입력되는 값은 반드시 A로 시작하면서 5글자 이내여야 하고 됐죠? 값이 정상적으로 맞지 않는 값이 입력됐을 경우 요게 표시된다. 요건 맞네요. 됐죠? 얘네 이거 다 틀린 것만 X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되는 값은 반드시 A로 시작하면서 5자여야 하고 얘는 맞아요. 규칙에 맞는 값이 입력됐을 경우 이런 메시지는 뜨지 않죠. 됐습니까? 자, 아래쪽에 보면은 입력되는 값은 반드시 A로 시작하면서 5글자여야 된대요. 맞고요. 규칙에 맞지 않는 값이 입력됐을 때 오류를 표시하는 거죠. 오케이. 자, 수강 테이블에 학점 필드에 1, 2, 3만 넣고 싶다. 유효성 검사 규칙은 그랬어요. 0이 아니거나 4 미만인 것. 0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0이 아니고 그리고 4 미만인 거. 이게 둘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족해도 다 나오는 거예요. 즉 0이 아닌 나머지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4 이하 음수값까지 다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그냥 다. 자, 요거 되는 거고 like는 숫자에 쓰지 않아요. out. between 이렇게 나오는데 0이 아니면서 이거 뭐야? 우리 0이 아니면서 사이 우리 부등호 이거 쓰지 않는다 했잖아요. between에. 그래서 in 또는 뭐로 하면 돼요? 5화로 해가지고 1, 5화, 2, 5화, 3 이렇게 해도 된다. 자, 이번에 만능 문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면은요. 에스터리스크가 있어요. 얘는 모든 문자, 글자 수 제한이 없어요. 그죠? 얘는 글자 수 제한. 이거 한번 좀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대응한다. 모든 문자를 대응하고 글자 수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김씨,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까지 된다고. 만약에 김 이렇게 물음표 하면은 김씨 중에 외자만 찾게 되는데 에스터리스크는 글자 수 제한이 없다. 얘는 한 자리 모든 문자를 대응해요. 얘는 우리 숫자 한 자리를 찾아요. 얘는요.
일치하는 거. 이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문자 중에 일치하는 것만 찾아요. 그래서 신면광철 이렇게 하게 되면 신면철 또는 신광철 이렇게 얘네들 중에서만 찾습니다. 제가 집에서 쓰는 이름이 광철이에요. 원래 이제 이름에다가 면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철이라고 집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지금쯤 이제 이렇게 좀 연식이 되니까 야, 굳이 지금까지 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느낌표는요. 이건 부정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문자를 찾아요. 신하고 괄호 안에 느낌표 상 하면은 신상철 뺀 나머지 애들. 신광철, 면철, 헉철, 땡칠이 뭐 이런 것들 다 된다고. 자, 영문자의 문자 범위 내에서 한 문자를 찾아요. BD 이렇게 하면 BCD 되는 거예요. BCD 얘네를 찾게 됩니다.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액세스에서 데이터를 찾거나 바꿀 때 사용하는 만능 문자를 사용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에요. 틀린 것. 자, 1샵 3이니까 안에 숫자 요거 맞네요. 소니까 소비자, 소유자, 소개자 세 글자 맞네요. 이렇게 하면은 비유자가 뺀 B나 U가 빠진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B 나오면 안 되겠죠. 얘는 가능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비자가 나올 수 없다. B나 소비자나 소유자는 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느낌표가 이게 나중에 이제 C 언어 이런 거 배우면 얘가 부정이에요. 부정. 낫입니다. 낫. 낫을 우리 느낌표로 표현해요. 근데 이거 액세스에서 병용 안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만 이거 쓰는 거예요. 따로 기억하세요. 나중에 선생님, 아유, 쿼리 조건 하는데 이거 낫이라며요. 그러면서 이거 느낌표 딱 찍으면 안 돼? 여기서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요거 A, C라고 했으니까 A, D와 B, D 되죠? A, B, B, A, D나 B, B, D나 B, C, D 얘네들 검색할 수 있겠죠. 다음 중 테이블의 특정 필드에 텍스트 길이와 상관없이 가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길이와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에스터리스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끝. 그리고 우리가 문자열에서는요. 는을 쓰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시나요? 우리 값의 크기에서 는 0하면 0이라고 하는 건 크기가 있잖아요. 가가 크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등호, 비교연산자 쓰지 않아요. 이 like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love하고 비슷한 의미도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비슷하다. 이게 원래 의미죠. 그래서 비슷하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너랑 나랑 닮았어. 아우 좋아라.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 like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 즉 문자열은 정확하게 어떤 그 값이라는 게 없잖아요. 무게가 없잖아. 그래서 like를 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음 중 아래 person table에서 쿼리 실행 결과라고 그랬는데 우리 SQL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count하고 가로주고 풀네임이라고 하는 건 필드명을 의미하는 거고요. 얘네 개수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원래 나오는데 여기에서 where절이 있어요. 풀네임 필드에서 like 하고요. 요렇게 썼네요. 참 어려운데 이 앰퍼센트는 문자의 연결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프로시저 작성할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얘를 다른 말로 쓰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에스터리스크 5를 표현한 거예요. 즉 5로 끝나는 애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5로 끝나는 애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1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필드 조회 속성이 있습니다. 자, 필드 조회 속성 이제 갈 거예요. 자, 조회 필드의 해당 값이나 목록에서 다른 테이블이나 아니면 내가 직접 입력하는 값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찾다 그런 의미가 있죠? 목록 중에서 선택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 속성을 이용하면 보다 빠른 입력과 정확한 입력이 가능하게 되고요.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얘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목록 상자나 콤보 상자 등의 컨트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콤보 상자 써요. 얘가 콤보 상자입니다. 이제 목록 상자는 이렇게 생기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내부적으로 속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콤보 상자를 우리가 씁니다. 조회 속성은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 숫자, 예, 아니오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이거 좀 중요하다. 그죠? 자, 문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조회 속성에 대한 거 상세히 볼게요. 옳지 않은 것. 조회 속성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줄일 수 있고요. 조회열에서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조회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해서 조회 목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조회 목록을 표시할 열의 개수는 변경할 수 없으며 행 원본에 맞춰 자동으로 설정된다 그랬는데
이 아래 보시면 이제 열 개수는 내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열 이름, 그 다음에 바운드 열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애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실계에서도 그대로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보면은 컨트롤 표시에 보면은 조회 속성을 설정할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 형식을 여기다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 쿼리 지정을 하게 되면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 행 원본,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행 원본 유형이 나온 거고 행 원본에다가는 내가 실제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정하고요. 자, 이 바운드라고 하는 거는 다 바운드 아시죠?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단어. 바운드는 이 의미가 얽매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바운드 열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꺼지다 그런 의미. 얽매인 바운더리 이렇게 하면은 테두리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 안에 이런 의미. 그래서 바운드 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열 번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한 것에 몇 번째 열을 실제로 테이블에 연결할 거냐, 필드에 연결할 거냐를 의미해요. 자, 열의 개수는요, 조회 열에 표시할 수 있는 행의 열수를 계산합니다. 여기다가 직접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열의 이름은요, 열 머리글 표시를 할 수가 있고, 행수는요, 여기에 내가 목록을 딱 클릭했을 때 표시할 수 있는 행의 개수를 표시할 수가 있고, 목록 너비, 얘는 조회 열의 열 너비를 표시할 수 있어요. 요거 열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록값만 허용하면은 사용자가 목록에 없는 값을 입력할 수 없도록 하는 거고요. 여러 값 허용은 조회 열에서 다중값 필드를 사용할 때 여러 값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을 해요. 값 목록 편집 허용은 값의 목록을 기반으로 하는 조회 열의 항목을 편집할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목록 항목 편집폼은 테이블 또는 쿼리 기반으로 하는 조회 열의 목록 항목을 편집하는 데 사용하는 기존 폼을 지정해요. 행 원본값만 표시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값을 허용을 예로 설정할 경우에 현재 행과 원본에 일치하는 값만 표시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 다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에 나오는 뭐만 알면 되냐. 행 원본 유형, 바운드 열 개수, 열 이름, 열수, 목록 너비, 목록 값으로 허용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얘네가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가 보니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기관 아이디랑 회원의 기관 아이디가 똑같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두 개를 조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도구 이 관계 이쪽에 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테이블 표시가 돼야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표시 기관과 회원 테이블을 넣습니다. 그리고 기관 아이디와 여기에 있는 기관 아이디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항상 참조 무결성 업데이트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원에서 테이블 디자인 가고요. 이쪽에 기관 아이디에 가서 조회 속성을 해볼게요.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목록 상자나 콤보 상자 두 가지 모두 가능한데 겉에서 표현되는 목록은 똑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행 원본은요, 어디서 갖다 쓸 거냐면 우리 기관에서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기관 아이디, 기관명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에 기관 아이디와 기관명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닫기 하고요. 회원에 와가지고 기관 가보면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목록이 나오게 돼요. 근데 분명히 좀 전에 우리는 필드를 두 개 추가했는데 하나만 나오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쪽에 가보시면은 조회 탭에서 바운드 열은 1번이에요. 여기에 있는 기관 아이디와 기관명 두 개가 가져왔는데 그 중에 1번이에요. 만약에 기관명이 여기에 연결되면 2를 넣으면 돼. 자, 열 개수 우리 두 개죠. 자, 열 이름 표시해 볼까요? 예.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기관 아이디 여기 클릭하면은 열이 두 개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위에 항목 이름, 필드명 나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다시 디자인 보기.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가가지고요. 조회에 가서 열 너비를 지정을 해줄게요. 자, 기본적으로 좀 전에 보니까 좀 열 너비가 잘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 세미콜론 3 이렇게 주면 3cm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행의 개수가 총 16개가 나오는데 우리 3개로 제한할게요. 목록 너비도 우리 두 개 합치면 몇이에요? 6cm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목록값만 허용을 예로 해주게 되면은 얘만 들어가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겠죠. 목록값 외의 값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시면은
3개 나왔고 스크롤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얘를 선택하면 얘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운드열을 1번 바로 기관 아이디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조회 속성을 이렇게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 열폭도 늘려져서 우리 값들 다 볼 수가 있었고요. 됐죠? 나머지들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요, 이름, 전화번호, 직위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우리 여기에 보면은 우선 열어서 보니까 직위가 대리, 사원, 과장, 차장, 이사. 되게 많네. 자, 아니, 많어.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얘를 목록 상자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간 목록 이렇게 바꿔주면 내가 넣을 수가 있어요. 대리, 사원부터 할까요? 사원, 세미콜론, 그 다음에 대리, 과장, 그 다음에 부장, 차장, 이사, 대표 뭐 이렇게 넣는다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닫기 눌러서 얘 눌러주고 이쪽에 가서 찍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값을 넣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목록 상자를 했었잖아요. 목록 상자랑 한번 콤보 상자랑 두 개를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우리 목록 상자 줬는데 콤보 상자로 하면 옵션이 좀 더 생깁니다. 이 하위에 보시면은 뭐 열 넓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목록 상자에는 그거는 안 되지만 우리가 어때요? 모양이 똑같아. 그냥 보기에. 외부적으로 볼 때는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목록 상자 쓰진 않습니다. 자, 됐고요. 한번 문제를 보죠. 자, 다음 중 콤보 상자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 원본은 목록에 제공할 데이터를 지정한다. 행 원본 형식은요, 우리가 목록으로 사용할 데이터요. 내가 직접 입력할 거냐, 아니면은 쿼리나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냐. 바운드 열은요, 선택한 항목을 저장할 열 번호를 넣어요. 목록값만 허용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입력한 목록값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외 값을 추가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 아래 그림의 반필드와 같이 데이터 입력 시 목록 상자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하려고 한다. 뭐예요? 조회. 아래와 같이 테이블을 디자인해 조회 표시의 콤보 상자를 선택하면 여러 가지 속성이 표시가 된다. 여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행 원본은요, 우리가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날 실제 데이터 값들이죠. 바운드 열은요, 콤보 상자의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날 열 필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필드에 저장될, 연결될 그 필드의 번호를 작성합니다. 중요해요. 나중에 실기에도 똑같이 나오거든. 나머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회 속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보면은요,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목록으로 표시하려면 행 원본의 유형을 이걸로 지정한다. 맞아요. 서울, 부산, 대전, 광주와 같은 목록을 직접 입력하려면은 행 원본 유형에서 우리 좀 전에 간 목록 여기에서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했죠. 열의 개수가 여러 개인 경우 두 번째 열을 표시하고자 한다면 바운드 열을 2로 표시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열 개수가 여러 개인데 두 번째 열만 표시하고 싶은 거야. 실제로 바운드 되는 거는요, 연결하는 거고요. 표시하는 거는요, 우리 열 폭으로 설정을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좀 전에 했던 게 좋은 예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지금 직위 말고 기관이 있었잖아요. 기관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근데 나는요, 실제 바운드 되는 거는 기관 아이디가 되되 나는 그딴 거 필요 없고 이름만 보고 싶은 거야. 그럴 수가 있잖아. 기관 코드를 내가 어떻게 다 외워요? 자, 디자인 보기 갑니다. 조회에 가서 여기에 보면 열 개수 두 개 나오죠? 여기에서요, 첫 번째 있는 열을요, 0으로 바꿔주면 돼요. 나중에 실기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자, 요렇게 지정을 하면은요, 이거 5개로 좀 늘려줄게요. 자, 요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요, 바운드 열, 실제 저장되는 거는 기관 아이디고요. 이 화면에 목록에 표시되는 것은 기관명만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딱 찍어보면은 지금 딱 클릭했죠? 자, 어때요? 기관명만 나오죠? 근데 실제로 저장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저장되는 건 어디에 뭐가 저장돼요? 네, 앞에 있는 기관 아이디가 저장되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화면에 이게 한나라인데 이거 맞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A001이라고 하는 한나라가 저장된 거고 겉으로 표현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중 테이블의 조회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조회 속성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조회열에서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본문 내용이네요.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하여 조회 목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조회 목록으로 표시하는 열의 개수는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조회 속성과 유효성 검사 규칙 다 봤는데요. 둘 다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필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기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봤던 내용들 암기할 코드들 있으면 암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